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육군통역장교회에서 나왔고 여러분들께 간략히 저희들 육군통역장교회가 어떤 조직이고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자리 마련해주신 선생님, 강천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보팀 소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통역장교 홍보팀장을 맡고 있는 윤원학 중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에서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저저번 주죠. 지지난주에 이제 차기 육군통역장교 회장 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이라든지 다음 시험에 이제 붙게 되시면 저랑 가장 교류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홍보팀원들이 와 있는데 이제 원래는 홍보 팀원들이 좀 더 많습니다. 한 3명 정도 더 있는데 오늘 물론 쉬는 날이긴 하지만 이제 상황이 터졌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출근을 해야 돼서 참석을 못한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통역장교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군 통역장교가 왜 그 많은 통역장교들의 중심에 있는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마련을 했고 여기 보이는 이제 17기 설동규 소위가 여러분들께 저희가 준비한 홍보 자료를 발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준비한 홍보 자료를 보여드리고 그 추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개 한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부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단에서 근무 중인 성준호 소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미연합사 군참부 소속인 17기 설동규 소위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육군통역장교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홍보팀 입장에서 이제 육해공군 통역장교들이 다 있는데 홍보팀 입장에서 육군 통역장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떤 조직인지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주어진 시간도 짧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직 군인이 아니시고 민간인이시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것인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좀 더 저희가 쉽게 접근해 보고자 저희가 만든 슬로건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듯이 The Core of Rock 이 저희 육군 통역장교회의 슬로건입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국군의 중심 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슬로건을 더 Core of Rock이라고 지었고 저희가 앞으로 프레젠테이션 짧게 진행하면서 이 각각 코어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우선 첫 번째 항목이 컴피턴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이제 통역장교나 통역병 이런 것들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통역장교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인지는 대부분의 보통의 이해 정도는 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하게 어떤 걸 하는지에 설명드리기보다 저희는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희 육군 통역장교 대부분의 통역장교는 군사 외교 스페셜리스트로서 국내외 주요 인사들의 그 의사소통을 도우는 그런 사람들을 통역장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육군은 이제 실력 있는 인재들이 모여서 전문 통역장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고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코어에 대해 설명드렸고 다음 이제 opportunity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opportunity가 무슨 뜻이냐? 저희 육군을 말씀드리자면 앞에 슬라이드에서 나왔지만 육해공 우리나라 국군의 조직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육군입니다. 약 80% 정도가 육군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심이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간략히 말해서 기회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신 게 국방부 슬라이드인데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는 그런 입장으로서 이제 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하고 또 소식을 듣는 게 이제 국방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진에서 쭉 보시듯이 저희 국방부에서 활약 중인 통역장교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육군 통역장교들의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뉴욕 본부에 있는 이제 UN 본부에서 이렇게 또 회의에서 도움을 주고 서울 안보대화 또 진행을 하고 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제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공동 실무단 준비 회의에서 통역을 진행하고 있는 17기 저희 동기 홍민선 소위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육해공군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이 합참이라는 조직은 대표성
육해공군을 모두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주로 외국군과 교류가 굉장히 잦고 또 그럼에 따라 만찬이라든지 접견 같은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 대부분 만찬과 접견 그런 모습들인데 이 합참이라든지 전략사령부 방문 때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의 고위급 만찬 같은 데도 저희 통역장교들, 육군 통역장교들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실 조직이 한미연합군 사령부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 한미연합군 사령부라 함은 이제 한미동맹의 핵심,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런 중요한 조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곳이 핵심이냐? 왜냐하면 이 한미연합군 사령부라는 부대 내에 한국군과 미군이 같은 부대에 근무를 하고 또 같은 뭐 빌딩에 같은 건물에 있으며 같은 사무실을 나눠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실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한국군이 뭐 한 데스크를 차지하고 있고 바로 옆자리에 미군이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뭐 당연히 통번역 소요도 가장 많을 수 있고 이 밀접한 한미동맹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게 한미연합군 사령부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사진에서는 제가 이렇게 뒤에 좀 잘 안 보이게 있는데 저의 모습과 저희 13기 14기 황세원 중위 선배님의 이렇게 통역 수행을 위해서 자리를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 사진에서 잘 작게 나와서 안 보이는데 저희 17기 서도환 소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제 육해공 그리고 해병대를 통틀어서 통역장교들 중에 미국 장성을 전담 통역하는 그런 자리가 몇 자리나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숫자로 뭐 이렇게 추측을 해보신다면 몇 자리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으십니까? 예? 네 자리 아니고요. 훨씬 적습니다. 예, 단 한 자리입니다. 육해공 해병대를 통틀어서 단 한 자리만이 미군 장성 전담 통역을 하는 게 바로 육군 통역장교 서도환 소위의 보직입니다. 자, 숫자 78%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기스마라고 써 있는데 제가 앞에 보여드린 세 가지 이제 새 본부라고 할 수 있죠. 뭐 국방부라든지 합참 그리고 연합사는 바로 그런 합동 부대입니다. 합동 부대라 함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다 같이 근무하는 그런 환경을 합동 부대라고 하는데 그 중심이 육군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왜 그 중심이냐? 단순히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 숫자 아까 말씀드린 80%가 육군이기 때문에 큰 게 아니라 78% 즉 저희 소위 중에 저희 이제 임관한 소위 중에 서울 보직에 있는 인원들이 78%나 되기 때문에 육군이 가장 큰 중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수도권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수도권이 아닌 보직 예를 들면은 뭐 각군 사령부라든가 밑에는 뭐 3군사, 1군사 같은 사령부에도 통역장교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 JSA 같이 특수한 보직이 아니라면 대부분 이제 거점 도시, 뭐 대구라든지 원주 같은 거점 도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지마, 즉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 좋은 환경에서 육군 통역장교들이 많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일 점은 이제 전문 통역장교로서 저희 전부가 임무 수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여러분들께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또 열정을 담아서 역량을 발전시키면 어느 환경에서나 그리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 육군 통역장교에서는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R, relationship입니다. 저도 이제 지원자의 입장이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육해공이 과연 어떤 특징이 있고 특색이 있나를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그 고민의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점 하나는 바로 육군이 가장 가족적인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어느 조직에서나 그렇듯이 가족적이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특히나 이제 군 조직에서 가족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 가족적이라는 게 굉장히 큰 도움, 여러분 3년간의 군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은 전혀 의심이 없고 여러분들께 실제 육군으로 들어오시게 된다면 이 가족적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감사함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다양한 활동들, 예를 들면 뭐 저녁식이라든지 뭐 연말 파티, 그리고 가패밀리라는 어떤 소규모 모임들을 통해서 저희는 현역 선후배뿐만 아니라 예비역 선후배까지 직접적인 만남을 갖고 또 소통을 갖고 그러한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역끼리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예비역 선배님, 한참 전에 전역하신 선배님들과도 긴밀하게 이렇게 협조를 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폰테 타임즈라는 월간지, 쉽게 말해 뭐 뉴스레터 같은 것을 발간을 하는데 이 월간지에서도 뭐 한참 전에 전역하신 선배님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분의 인생에 대한 얘기도 듣고 저희들에 대한 도움도 이렇게 얻고 조언도 얻고 도움도 얻고 하는 그러한 자료들도 있고 또 육군 통역장교의 총회라고 하는 총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저희가 점점 더 조직이 커가고 있고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예비역 선배님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님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결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고 그 결과가 육군 통역장교의 총회입니다. 그래서 총회장님도 따로 선출을 해서 저희 예비역 선배님도 총회장직을 맡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게 뭐 이렇게 공식적인 행사뿐만이 아니라 되게 캐주얼하게 가볍게 뭐 예를 들면 지금 해외 뭐 DC에서 갑자기 선배님들께서 모여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신다든지 근데 이게 서로 아시던 분들이 아니라 단지 육통이라는 이름 하에 그 조직 하에 있으신 분들이 뭐 보시다시피 1기와 11기 선배님이 만난다는 건 거의 10년 차이가 난다는 건데 이분들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는 그런 자리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워크샵에 대해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텐데 그 가장 간결한 게 이것입니다. 지원하자라고 결심한 지원자는 저희 로카이오에서 직접 챙기는 게 바로 워크샵입니다. 저희도 준비할 때 통역이라는 걸 처음 해봤고 통역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이해를 못해서 이 경험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샵이라는 게 큰 틀에서 보면 통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통역전교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신다면 실제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내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팁을 드리는 자리가 바로 워크샵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가장 최근에 했던 워크샵은 뭐 연세대에서 이렇게 강의실을 빌려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은 팁들도 공유하고 또 가져가신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여기 강사님이죠. 저희 강사님이 앞에 나와 계시는데 저희 현역 교관이십니다. 그러니까 육군 통역장교 선배님이시고 15기 6다운 중이시고 이분께서 저희들에 대한 전반적인 통역 교육을 맡는 그런 유일한 교관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께 그 실문 팁이나 시험 준비 팁 같은 것을 공유를 해주는 그러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experience, 경험입니다. 저희 육군 같은 경우는 타 군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차원이 다른 그런 특별한 경험을 드릴 수 있는 이런 UN 평화유지군 같은 해외 파병 기회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시다시피 레바논 동명부대에 현재 계신 15기 김준희 선배님도 계시고 15기 김세한 중위 그리고 15기 김영기 중위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께서 해외 각지에서 평화유지군의 일부로서 통역 업무를 담당하면서 저희 국가를 대한민국을 굉장히 많이 빛내고 육통을 빛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육군이라면 빠질 수 없는 JSA 굉장히 특별한 보직이죠. 저희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각국 이제 VVIP 굉장히 고위급 인사들이 방문을 하면 꼭 방문하는 곳이 바로 JSA입니다. 이 공동경비구역에 그런 외국 인사들이 오면 당연히 육군 통역장교가 통역 임무를 수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오바마 대통령 오셨을 때 댐프시비 합참의장이 오셨을 때도 통역 업무를 진행해서 육군 통역장교의 그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No POLEX, sir. 그럼 먼저 군사 분계선에 대해서 Right there, you can see a stark difference between an open area and a forest. GP는 지금 열려.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각종 부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뭐 서울이든 아니면 지방 사령부든 이런 곳을 공부하시면 다양한 해외 출장의 기회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여기는 런던, DC 그리고 하와이 출장할 때 권역 요건을 사용하는 사진 등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주어지고 이런 사진에 지금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터키라든지 스웨덴, 이탈리아 이런 곳들도 저희가 출장 가는 곳 그런 그 나라들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쭉 슬라이드를 진행하면서 육통에 대해서 육군 통역장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걸 여기서 가져가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신다면 The Core of Rock, 한국군의 중심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또 그 중심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가장 많은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에 맞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가족 같은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육군 통역장교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겠고 이제 다음 넘겨주시면 향후 일정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원서 접수 기간 이 4월 8일부터 5월 2일이고
서류 전형이 5월 19일 날까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전공평가라는 게 바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가셔서 통번역 시험을 보시게 되는 1차 전공평가고, 이 1차 결과에서 통과를 하신다면 그 결과가 발표된 후에 추가적으로 면접평가, 2차 면접평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차 면접평가까지 진행을 하시면 최종 발표가 나고, 그리고 이제 충청북도 괴산에 위치한 학생 군사학교에 이제 입교를 하시게 됩니다. 제가 또 홍보팀이기 때문에 홍보팀원으로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희가 페이스북에 로카이어 폴리오라는 그룹을, 비공개 그룹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이 그룹이 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나 통역 공부하실 때 어려웠던 점, 진짜 아무거나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 홍보팀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을 해드리고 답변을 해드립니다. 여기 가입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좀 친밀감 있게, 좀 더 저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답변들도 충분히 이곳에서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셔서 많이들 정보를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로카이어에서 또 앞서 말씀드린 통역 워크숍을 이번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정확한 날짜나 뭐 위치 같은 건, 장소 같은 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추후에 이 로카이어 포유 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겠고, 또 꼭 이 페이지가 아니더라도 선생님을 통해서 어디서 하는지를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떻게 봤으면 이렇게 쭉 진행을 했는데, 간략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카메라를 끄고 저희가 진솔한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